안녕하세요. 백세지혜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또는 이미 은퇴한 뒤에 자주 하시는 질문, 나이 들어 어디서 살아야 할까? 그 중에서도 요즘 자주 거론되는 구축, 아파트라는 선택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실제로 유튜브 댓글이나 이메일 상담을 보다 보면 5060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. 새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낡은 집은 왠지 꺼려져요. 재건축 기다리자니 불안하고 주차나 난방은 괜찮을까요?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. 중요한 건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입니다. 집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. 그 안에는 우리의 생활, 정서, 추억까지 함께 담깁니다.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그 모든 삶의 결이 녹아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. 한 지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. 그는 60대 중반의 은퇴 남성으로 경기도 외곽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. 처음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고 했습니다. 깨끗하고 엘리베이터 빠르고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었죠. 하지만 1년쯤 지나자 마음이 공허해졌다고 합니다.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해도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1년이 지나도록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다고 해요. 몸이 안 좋아 이틀을 누워 있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경험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. 그는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와 30년 된 구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. 뷰나 시설보다 나를 알아보는 이웃이 있다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다. 이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. 오늘은 이처럼 나이 들수록 구축 아파트가 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5가지 이유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완성된 생활 인프라. 노후 주거지 선택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병원, 약국, 마트, 공원 같은 인프라입니다. 이런 시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. 오랜 시간 사람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죠. 구축 아파트는 대부분 이미 삶이 축적된 동네에 자리하고 있어 어디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생활 반경이 완성되어 있습니다.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복지입니다. 마이너스. 두 번째, 현실적인 경제성. 신축은 멋지지만 가격도 높고 관리비도 비쌉니다. 은퇴 후엔 수입보다 지출을 관리해야 하죠. 관리비 510만 원 차이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반면 구축 아파트는 지출 압박이 적고 기본 구조가 단순해 유지 보수도 훨씬 유리합니다. 이제는 집에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라 집에서 사는 시대입니다. 마이너스. 세 번째, 이웃과의 연결. 구축 아파트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이웃이 많습니다. 서로의 생활 리듬을 알고 있고 필요할 때 작은 손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조용한 연대감이 살아있죠. 예전에 한 어르신은 쓰러졌을 때 이웃 덕분에 빠르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. 이웃은 보험보다 빠르고 연금보다 따뜻하다는 말이 실감납니다. 마이너스. 네 번째, 유연한 구조. 요즘 신축 아파트는 정해진 설계와 시스템으로 자유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. 반면 구축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내 삶에 맞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. 벽을 터서 작업 공간을 만들거나 베란다를 정원으로 꾸미는 등 내 취향대로 꾸밀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. 이런 유연함은 노년에 꼭 필요한 사치일지도 모릅니다. 마이너스. 다섯 번째, 빚 없이 소박하게 사는 삶. 신축 아파트는 높은 분양가 때문에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노년에는 빚보다 마음의 여유가 더 중요합니다. 구축 아파트는 현실적인 가격 덕분에 자산의 부담을 줄이고 그 여유 자금을 건강, 취미, 여행 등에 쓰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마이너스. 물론 구축 아파트에도 단점은 있습니다. 외관이 낡았거나 주차가 불편한 경우도 있죠. 하지만 요즘은 공공 리모델링 사업, 외벽 개선, 지하 주차장 조성 등 여러 지원 제도가 확대되고 있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. 중요한 건 집이 주는 삶의 질입니다.
크고 새롭지 않아도 좋습니다. 다만 그 집이 나를 편하게 맞이해주고 내 일상과 잘 어우러지는 공간이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집일 것입니다.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나에게 맞는 집,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집, 그리고 지금의 나를 잘 담아줄 수 있는 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.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. 노후의 주거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. 더 크고 새롭고 비싸다고 해서 그곳이 더 행복한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오히려 작지만 익숙하고 낡았지만 따뜻하고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곳이 나이 들수록 더 어울리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. 요즘은 삶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도시와 시골을 오가며 사는 분들, 작은 임대주택에서 자유롭게 사는 분들, 또는 자녀 곁을 떠나 나만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졌죠. 그러니 정답은 없습니다. 중요한 건 내가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, 그곳이 바로 지금의 나에게 맞는 좋은 집이라는 사실입니다. 앞으로의 삶이 더 화려하진 않더라도 더 고요하고 더 평온하고 더 나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노후 아닐까요? 이제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집을 고르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. 우리는 너무 자주 좋은 집을 외부에서만 찾습니다. 화려한 외관, 넓은 평수, 최신식 시스템. 물론 이런 요소들도 중요하죠. 하지만 진짜 좋은 집은 내 마음이 편안한 집입니다.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한숨 돌릴 수 있는 공간. 누가 보든 말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공간. 그런 집이 진짜 좋은 집 아닐까요?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요즘 집들은 참 똑똑한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외롭다.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. 기계는 점점 똑똑해지는데 사람 마음은 점점 더 추워지고 있구나. 그래서 나이 들어 선택해야 할 집은 기술보다 온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햇살이 잘 드는 거실, 문득 전화할 수 있는 이웃, 가끔 반찬을 나누는 사이.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외롭지 않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. 또한 노후의 집은 나를 작게 만드는 집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는 집이어야 합니다. 남은 인생이 더 짧다는 생각에 작아지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답게 살아도 된다는 믿음을 주는 공간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. 이 집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? 이 동네에서 나는 어떤 하루를 살아갈까? 그 물음에 따뜻한 대답이 떠오른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. 함께 늙어갈 사람과의 거리입니다. 노후엔 혼자보다 함께가 중요합니다. 친구가 근처에 있는지, 자녀가 왕래하기 쉬운지, 병원에서 함께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, 이 모든 것이 주거 선택에서 놓쳐선 안 될 요소입니다. 거리라는 건 단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서적인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. 내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리. 그 안에 사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. 결국 우리는 더 넓은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일입니다. 남들이 말하는 좋은 집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좋은 집은 어떤 모습인지 한 번쯤 조용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대답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. 낡았지만 정든 골목, 조용하지만 익숙한 마을, 혹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집일지도요. 노후는 단순히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시간입니다. 그리고 그 나다움을 가장 잘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당신의 집이기를 바랍니다.